1984년 12월 도쿄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 전철역에서 내려 눈 내린 좁은 골목을 따라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한 동행이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다. 이름은 정호. 24살의 한국인 유학생. 부모님은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셨고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하지만 정호는 늘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했다. 그가 머물던 동네는 한국인조차 낯선 지역이었다. 도쿄 중심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다. 일본어는 기본적인 회화만 가능했고 식당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할 때면 점원이 정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계산기를 내밀곤 했다. 그 시선 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한국인. 그 한마디만으로 어떤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시대였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당했다. 죄송하지만 외국인은 좀 어렵네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한 구멍가게 같은 슈퍼에서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할아버지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나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 다행이었다. 하루는 슈퍼 앞에 놓인 과일 상자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지나가던 남자 셋이 갑자기 정호를 가리키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조센징 아직도 이런 데서 기어다니네.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말이었다. 몸이 굳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또렷한 목소리, 놀랍도록 단호한 톤.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작은 체구에 코트 자락이 흩날리는 젊은 여성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눈빛은 분명했다. 남자 셋은 당황한 듯 실실 웃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정호를 바라보며 일본어로 말했다. 괜찮아요? 정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슈퍼 근처를 자주 오갔다. 그리고 매번 그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정호는 아직 그 차이를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이 동네의 공기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정호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이자 유일했던 미소였다. 그날 이후 유미코는 슈퍼 앞을 자주 지났다. 정호는 처음엔 그녀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자꾸만 눈이 마주치고 가끔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행동이 반복되자 그건 분명한 의도임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정호가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미코가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춥네요. 따뜻한 국수 좋아하세요? 정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합니다. 따뜻한 거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을 가리켰다. 저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집이에요.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정호는 망설였다. 일본에서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게다가 그는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계산도 거리감도 없었다. 바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한 그릇. 정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다. 저 아까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유미코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건 그 사람들이었죠. 나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게.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사실 나 도쿄에서 미대를 다녔어요.
그땐 한국인 친구도 있었어요. 이름은 지연이었나. 아주 밝고 멋진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 친구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 느끼는 첫 번째 온기였다.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마주쳤다. 유미코는 근처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 가끔 슈퍼에서 장을 보며 정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유미코가 건넨 말이 정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국에선 겨울이 이렇게 눈이 자주 오나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울은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옵니다. 특히 어릴 땐 눈 오는 날 학교 가는 게 참 싫었죠. 그럼 지금도 싫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반갑네요. 유미코는 웃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 동네 겨울은 눈이 많이 올 테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유미코가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창가에 소복이 쌓이는 눈처럼 그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내려앉았다. 유미코와의 관계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슈퍼 앞에서 마주치는 단순한 인사에서 분식집의 짧은 식사로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걷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날도 유미코는 일을 마치고 정호가 일하는 슈퍼로 왔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하게 계산대 앞에 섰고 정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녀의 물건을 스캔하며 물었다. 오늘도 고단하셨죠? 유미코는 웃었다. 정호 씨도요. 손에 잔뜩 상처가 났네요. 정호는 반사적으로 손등을 숨겼다. 박스 정리 중 종이에 베인 자국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생기는 거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유미코는 단호했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선 안 돼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처음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슈퍼 마감 후 유미코는 정호에게 작은 약통을 건넸다. 밴드 몇 장과 연고가 들어 있었다. 이거 그냥 받은 거예요. 쓰지 않는 건데 괜찮으면 가져가세요.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처음이었다. 일본 땅에서 누군가가 그의 상처를 이렇게 걱정해 준 건. 그 순간 정호는 묘한 혼란을 느꼈다. 그녀의 호의는 분명 따뜻했지만 그만큼 낯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했던 말 한마디, 관심 하나가 이곳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호는 유학생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던 노트를 꺼냈다. 요즘 여기에 사람이 하나 생겼어. 자꾸 나를 사람처럼 대해. 그게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왜냐면 이곳에서 난 계속 견뎌내는 외국인일 뿐이었거든. 며칠 후 유미코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혹시 이번 일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정호는 놀랐다. 일본에서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청한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같이 나카메구로 쪽 가볼래요? 벚꽃은 아니지만 강변이 꽤 예뻐요. 조용하고. 일요일 둘은 전철을 타고 나카메구로로 향했다. 강변을 따라 난 산책로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맑은 햇빛을 품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유미코는 강가에 멈춰 서서 말했다. 저기 보이는 다리, 거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관광객도 자주 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여긴 자주 오셨어요? 전에 미술학원 다닐 때는요. 그림 그릴 때 여기 앉아 스케치하곤 했어요. 저한텐 정리되는 장소랄까?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그늘이 묻어났다. 그땐 뭐든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가 날 진심으로 봐주는 건지.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항상 버텨야만 했어요.
말이 안 통해도 속이 상해도 그냥 참아야 했죠. 그래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유미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호 씨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뭐가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작아져야 했는지.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목 안에 박혀있던 말들이 그녀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유미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산책해도 괜찮을까요? 정호는 미소 지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낯선 마음은 경계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땅 위에 내리는 눈보다도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이었다. 3월이 되자 도쿄에도 봄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에는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만 오후엔 햇살이 따뜻하게 어깨를 눌렀다. 정호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하고 틈틈이 언어학교에 다니며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유미코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은 그녀가 간식을 사들고 슈퍼로 찾아왔고 가끔은 정호가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초콜릿 몇 개,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문양의 손수건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뚜렷한 온도차가 생겼다. 그날도 둘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작은 이자카야에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선 술에 취한 중년 남성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정호를 향해 힐끗거렸다. 저기 너 한국 사람이야? 취기 섞인 발음에 정호는 잠시 멈칫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요즘 한국인들 일본 와서 너무 설치지 않아? 그리고는 웃었다. 술기운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순간 테이블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기에. 하지만 유미코는 달랐다. 그녀는 단단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만하시는 게 좋겠네요. 남자들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유미코는 정호의 손을 가볍게 잡아 일으켰다. 나가요. 여기 기분 나쁘잖아요. 거리를 걷는 동안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미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런 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참는 게 익숙해서. 그 말에 유미코는 걸음을 멈췄다. 그게 더 슬퍼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정호는 유미코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자신을 위해 분노해주는 사람. 그건 정호에게 낯선 일이었다. 예전에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학생 때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 동네 식당에 왔었어요. 그런데 주방 이모가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조심해, 쟤들 말도 안 통하고 예민해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는 웃었어요. 그냥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차별이 꼭 욕처럼 들려야 차별인 건 아니란 걸.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바꾸는 게 누군가의 손잡아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유미코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단순한 좋음이 아니라 필요한 위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나라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그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유미코의 머리카락이 정호의 어깨에 닿았다.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유미코 씨, 저 일본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유학이 끝나면 돌아가야 해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정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오늘의 온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춥든 덥든 난 지금이 좋아요. 그 순간 정호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란 단어와 아직 닿지 않은 그러나 확실한 감정이었다. 6월 도쿄는 장마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습하고 끈적한 공기,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들. 정호는 그런 여름의 질감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가는 계절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유미코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 계절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습도가 높았다. 두 사람은 대학 캠퍼스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유미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도쿄의 여름 참 질척거리죠?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보다 더 습한 것 같아요. 여긴 공기 자체가 눅눅해요. 그래도 전 이런 날씨도 좋아요. 비 오는 날엔 사람들의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선 늘 누군가에게 밀리듯 살았는데. 비 오는 날은 모두가 천천히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어요. 내 속도를 따라주는 시간. 말은 짧았지만 정호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내 속도를 따라주는 사람. 그 말이 어쩌면 지금의 유미코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찻집을 나와 걸어가는 길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다. 유미코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쓸래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쪽으로 다가섰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다. 말없이 걸으며 정호는 괜스레 물었다. 유미코 씨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와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유미코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연락하는 거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당신이 일본을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어요. 정호는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이 감정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빠르다고 가짜는 아니니까요. 유미코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비도 갑자기 쏟아지지만 그게 진짜 비 아닌가요?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두 사람은 가까운 역 근처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비는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다. 침묵 속에서 유미코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정호는 유미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텐 너무 큰일이에요. 조금 후 정호는 조심스레 유미코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침. 비가 멈춘 도쿄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나누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이었다. 끝을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의 진심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여름비는 두 사람 사이의 첫사랑을 씻겨내듯 아주 깊이 내려앉았다. 9월이 되자 도쿄의 하늘은 점점 선선해졌다. 여름의 끈적한 공기는 사라지고 나뭇잎 끝이 서서히 붉어졌다. 거리 곳곳에 가을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정호의 마음에도 왠지 모를 스산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도 정호는 슈퍼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중 유미코가 나타났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슈퍼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논문 정리하고 귀국 준비해야죠. 그 말을 하면서도 정호는 애써 담담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유미코는 눈치를 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 시선의 흐트러짐, 말끝의 주저함까지.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좋아하셨던 그 찻집에서 담아왔어요. 후카마치 녹차 기억하시죠? 정호는 종이봉투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작은 제스처에 가슴이 저릿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까워지니까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낙엽이 조용히 발끝에 흩날렸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정호가 말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바빠질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현실도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한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대신 우리가 함께했던 이 계절만큼은 잊지 말아줘요. 정호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이 낯선 나라가 누군가의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도쿄의 밤은 조용했고 멀리서 전철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책상 위에 유미코가 건넨 녹차를 올려두고 천천히 편지를 썼다. 유미코 씨, 당신은 제게 이 도시의 온기를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마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제게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으로 전해지는 그런 사람.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신주쿠에서 만났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 어색한 인사말 없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 시간이네요. 응.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이제 가야죠. 정호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유미코가 가방끈을 잡았다. 이거 내가 잠깐 들어줄게요. 당신 혼자 무거운 건 싫어요. 두 사람은 잠깐 웃었다. 그 웃음은 아쉬움과 고마움과 슬픔이 모두 뒤섞인 표정이었다. 전철역 앞 작별의 순간.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정말 만약 우연이라도 다시 만난다면 그땐 꼭 다시 인사할게요. 유미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고 정호는 돌아서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전철이 멀어지고 플랫폼엔 바람만 남았다. 그날 도쿄엔 가을비가 내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별을 씻어내듯. 10년 후 1994년 가을. 하네다 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한 정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 딱 10년 만에 밟는 일본 땅이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서울에 돌아간 그는 대기업에서 일했고 빠르게 승진했고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바쁠수록 유독 어떤 얼굴이 자주 떠올랐다. 고요한 강변의 산책길, 습한 여름비 아래 좁은 우산 속에서 마주하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섰던 어느 플랫폼의 풍경. 그는 이번 출장 일정이 잡히자마자 마음속에 망설임 없이 일정을 하루 당겨 도착했다. 단 하루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지금은 동료도 상사도 없이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전철을 타고 도쿄 외곽의 작은 동네로 향했다. 도착한 역은 예전 그대로였다.
역사 건물 외벽은 조금 새로워졌지만 좁은 골목과 오래된 자판기, 골목 안의 분식집 간판까지 모두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정호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발끝에 채이는 낙엽 소리에 괜히 마음이 울컥했다. 그때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잠깐만요. 이쪽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호는 고개를 돌렸다. 작은 갤러리 앞. 바로 그 슈퍼가 있던 자리에 새로 들어선 공간이었다. 갤러리의 유리문 너머로 한 여성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단정한 셔츠, 묶은 머리, 또렷한 목소리. 정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녀였다. 유미코. 10년 전의 기억보다 더 단단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밝은 눈빛과 익숙한 손짓이 그가 기억하던 그 사람 그대로였다. 정호는 조용히 걸어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유미코는 그를 향해 돌아서다가 순간 말을 멈췄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정호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이름을 무디게 하지 못한 듯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다. 정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여기 그대로 있었군요. 유미코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다. 조금 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다. 정호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갤러리 당신이 운영해요? 응. 3년 전부터. 이 동네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젠가 누군가 다시 올까봐.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식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시간의 간격을 메워갔다. 유미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이 동네를 생각하면 항상 당신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유미코가 말했다. 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기억은 계절처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정호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제야 그 말 해도 될까요? 무슨 말이요? 그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그날 이후 매년 9월이 되면 유미코 씨 생각이 났습니다. 유미코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인사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전 함께 걷던 강변길을 다시 걸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선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금 더 어른이 되었고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워졌다. 다음 날 정호는 호텔에서 일찍 눈을 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본의 가을 아침은 서늘하고도 맑았다. 전날 유미코와 다시 마주 앉아 나눴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유미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유미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점심쯤은 괜찮아요. 갤러리는 오후에 열거든요. 그럼 전에 자주 가던 강가 쪽으로 갈까요? 그래요. 그 다리 아래 벤치 기억나죠? 정호는 웃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그 강변 벤치는 10년 전 두 사람의 많은 대화가 쌓였던 곳이었다. 비 오는 날, 햇살 좋은 날, 혹은 그냥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싶던 날에도 그 벤치에 다시 앉은 정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다리 아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다만 세월이 만들어낸 약간의 침묵이 흐를 뿐이었다. 잠시 뒤 유미코가 걸어왔다. 편안한 니트에 머리를 묶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요, 어제 못 드렸던 차예요. 후카마치 찻집이 아직도 있어서 거기서 산 거예요. 정호는 감탄하며 받았다. 아직도 같은 맛일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 맛도 아마 같을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계절은 달라졌고 삶도 변했지만 걸음은 조화로웠다. 마치 예전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듯 말없이 함께 걷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정호는 물었다. 그동안 혼자였어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애도 몇 번 있었지만 누굴 만나도 그 사람 안에 당신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완전히 주지 못했어요.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무게가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저는 그가 말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늘 혼자였어요. 당신 이후로 누군가를 좋아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적은 없었어요. 어제 당신을 다시 보고 나서 이상하게 모든 게 정리되더군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낙엽들. 유미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금요? 응. 천천히. 이제 우린 더 이상 20대가 아니고 무작정 사랑에 기대기엔 삶의 무게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걷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유미코는 그 손을 잡았다. 둘 다 알았다. 이 손은 다시 놓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걸. 밖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강가를 따라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떨어졌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함께 걷기로 한 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매일을 새롭게 사는 것 같았다. 도쿄 외곽의 작은 동네를 걷고 낡은 극장에서 오래된 영화를 보고 계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발을 들였다. 정호는 출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국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회사로 회의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지금 이 감정을 일시적인 여행의 환상이라 치부해도 괜찮을까? 유미코를 다시 떠나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유미코의 갤러리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갤러리는 유미코가 혼자 꾸민 공간답게 정갈하고 아기자기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었을 줄 몰랐어요. 유미코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호 씨가 떠난 뒤 뭔가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처음엔 작은 스케치북이었는데 어느 순간 갤러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계약이기도 하고 제 일이기도 하고.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삶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정호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당신은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고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현실은 우리가 다시 함께 살기엔 쉽지 않은 벽일지도 몰라요. 유미코는 정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을 의지가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정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울로 돌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면 기다려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신이 그때처럼 다시 떠난다 해도 이번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린 서로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이 진짜라는 것도. 그 말에 정호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절반은 당신 곁에 있어요. 며칠 뒤 공항으로 가는 날. 정호는 유미코와 함께 전철을 탔다.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랐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서로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정호가 가방을 들어 올리려 하자 유미코가 말했다. 이번엔 나 안 올 거예요. 정호는 웃었다. 나도 안 올게요. 대신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빈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 있을게요. 우리의 계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전철이 들어오고 정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 전하는 작별이 아닌 다시 만날 약속을 남기고 전철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정호의 삶은 여전히 분주했다. 회의, 출장, 기획안 작성, 수없이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 그는 다시 현실의 리듬에 적응해 갔다. 그러나 그 리듬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비어 있었다.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면 그는 습관처럼 일본 시계 앱을 켜곤 했다. 지금 도쿄는 몇 시일까? 유미코는 갤러리 문을 닫았을까? 그의 하루는 이제 도쿄를 기준으로 생각되었다.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그녀 없이는 어떤 날도 완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일본에서 만났던 분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결혼까지도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정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며칠 뒤 정호는 직장에 사직서를 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았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다시 도쿄로 향했다. 이번엔 출장도 아니었고 잠시 머무는 일정도 아니었다. 이번엔 그저 그녀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유미코의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고 유미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순간 크게 열렸다. 정호 씨? 정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엔 말이 길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당신 곁에서 하루하루를 같이 보내고 싶어요. 유미코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했다. 잘 돌아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강가를 걸었다. 그리고 정호는 작은 반지를 꺼냈다. 정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싶습니다. 유미코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유미코는 울면서 웃었다. 이 대답을 10년이나 묻어뒀는데. 물론이에요. 며칠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도쿄 외곽의 오래된 신사에서 가족 몇 명과 친구들만 초대한 조용한 식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서약했지만 서로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결혼 후 정호는 갤러리 옆 작은 공간을 개조해 한국어 수업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늘 웃음이 가득했다. 유미코는 그림을 그리고 정호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매일이 충실했고 따뜻했다. 10년 전에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당신도 그리고 계절도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곳에서 매년 같은 계절을 함께 보내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요.
바람은 천천히 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나란히 늘어졌다.